자, 6장 면적, 층수, 높이 있죠?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용어 정의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됐어요? 자, 갑니다. 기업번,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맞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맞죠? 자, 요 연면적에는 지주 대피가 제외되는 거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 국계법에 정해져 있죠? 그래서 국계법 기준을 따르는 게 원칙인데, 맞아요? 건축법에서는 국계법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죠? 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법률과 대통령령, 법령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도 법령에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듯이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똑같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리을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240%의 용적률과 60%의 건폐율 최대 한도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되는 딱 만약에 용적률이 딱 240%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건폐율이 딱 60%입니다. 그러면 이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최대 층수가 나와요. 그 건축물의 층수. 됐어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적용하면 몇 층이에요? 4층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최대 한도를 준 거잖아요. 무슨 한도요? 그러면 건폐율이 60이 최대 한도죠? 그럼 만약에 건폐율을 40%로 한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몇 층까지 지어요? 몇 층짜리? 6층. 만약 건폐율을 20%로 하면 12층.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최대 한도를 줬다면 됐어요? 자, 이런 규정에서는 4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왜 없어요? 여기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여태껏 그거 했잖아. 40%면 6층, 20%면 12층. 이거 다 4층 이상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미음번 같은 경우는 최대 한도를 적용받는다면 4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됐나요? 네. 2번은 뭐 그러면은 리을 미음번이 틀린 거죠? 네. 2번 하나의 건축물에 신경 써야죠? 방화지구와 그 외 지구에 걸치면 건축물만 방화지구 거 따라야죠. 근데 그 경계가 방화벽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받으라고? 각각. 그러니까 1번 틀렸죠. 2번 하나의 건축물이죠. 미간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및 대지전부죠. 대지전부에 대해서 미간지구 거 따라야죠. 2번이 맞고요. 대지가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에 걸쳤어요. 그러면 대지죠. 이번에는 각각 받는 거죠. 근데 녹지지역 안에 무엇이? 건축물이 무슨 지구에 걸쳐야 돼요? 아니 방화지구나 미간지구에 걸쳐. 지금 1번, 2번 방화지구, 미간지구 배웠잖아. 건축물이 방화지구, 미간지구에 걸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칠학지구에 걸칠 때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1번, 2번 왜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칠학지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근데 뒤에 보니까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적용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칠학지구를 무슨 지구로 바꿔야 돼요? 미관지구로 바꿔야죠. 됐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4번 보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에요. 건축물의 무슨 제한이요? 높이 제한. 가봐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로구역 단위가 있고, 뭐가 있고요? 가로구역 단위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일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로구역 단위는 누가 하는 거냐면 허가권자. 누가요?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자, 가로구역을 단위로 높이를 지정 공고하는 거예요. 근데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있어요, 없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있죠?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특별시, 광역시, 무엇으로? 조례로.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4번에 보면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오해요, X예요. X. 뭐로 바꿔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네. 5번은 일조건인데 일조건도 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갑니다. 전용 주거지역. 무슨 주거지역이요?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모든 건축물 일조건 적용받아요. 원칙은 무슨 방향으로? 정북 방향으로 띄워야죠. 근데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건축물이 무슨 주택이면? 공동주택이면 일조건 적용받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중심상업지역이나 무슨 지역이요? 일반 상업지역 있죠? 자,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는 일조건이 적용된다, 안 된다? 그래, 이거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지금 5번에 보면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모든 건축물이 일조건의 적용을 받는 곳은 상업지역이 아니죠. 어디라고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3번은 갑니다. 이제 3번. 하얀 건 토지고 검은 건 건축물이죠. 토지가 녹지지역하고 그 외 지역에 걸친 거죠.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각각. 그쵸? 근데 건축물이 미간지구에 걸쳤어요, 안 걸쳤어요? 어디 걸쳤어요? 저분은 뭘 걸쳤다고 그래? 녹지지역 안에 콕 있구만?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이 건축물은 녹지지역 거 받으면 되잖아요. 예,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4번 갑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 X죠? 건축 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고요. 맞죠? 자, 건폐율 규정으로, 건축법 규정으로 국계법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틀렸죠? 하나의 대지의 건축물이 둘 이상 있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을 제한할 때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틀려요. 그냥 연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뭐로 한다고요? 연면적의 합계.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규정에 위배되는 분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5번입니다. 대지 면적이 160인데 각 층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붕의 건축물인데 뭐가요? 용적률이 150%다 이거죠?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층은 포함 제외. 이 용적률이 나왔을 때 지하층을 지워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럴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국계법 시간에 배웠죠. 최대 연면적 구하는 거. 무슨 면적? 최대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맞아요? 이거를 100으로 나누면 이게 최대 연면적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6 곱하기 15죠? 그럼 얼마예요? 240. 그쵸? 그러면 최대 연면적은 얼마라는 거예요? 240. 근데 이거를 바닥 면적을 구하려면 몇으로 나눠야 돼요? 3으로 나누면 바닥 면적은 얼마예요? 80. 너무 쉬운 문제죠? 네. 넘기세요. 6번. 하나의 건축물인데 지하 2층, 지상 5개층이고 지붕은 평지붕이에요. 근데 용적률 구하라는 거니까 지하층은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건축 면적은 500인데 각 층 바닥 면적은 480이래요. 그러면 지상 5개층이 업무시설이니까 480 곱하기 5 하면 2400. 2400을 1000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해주면 몇 프로예요? 240%. 7번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은 원칙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이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해요. 근데 외벽이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외곽, 기둥. 그럼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도 건축 면적이겠죠.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 면적의 산정 방법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 요 3번은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 건축물에 무슨 물에? 건축물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부착된 부분이 있으면 그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부착된 부분은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4번. 지표면으로부터 얼마 이하, 1m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뭐 된다고요? 자, 이것도 생활의 편의를 위한 거잖아. 요거는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해 드렸죠?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축물의 출입구를 약간 위쪽에다 이렇게 만든다 그랬죠? 왜? 너무 밑에다 만들면 그 틈 사이로 빗물이나 먼지 같은 거 들어오니까 이거 막으려고 약간 위에다 출입구를 만들어요. 근데 이 출입구에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계단 같은 거 하나 설치해야 안 해요? 됐죠? 이게 몇 메타 이하면? 1m 이하인 거면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부착된 거니까 건축 면적에 포함 제외. 그래서 지금 3번하고 4번은 외우지는 마시고 됐어요? 자, 이렇게만 알면 돼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부착된 부분은 됐어요? 자,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건축물의 차양 부연 있죠? 차양 부연도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부착된 부분이죠? 예, 그랬을 때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의 편의를 위한 거라도 이런 거는 다 얼마 이하? 1m까지만 제외되는 거예요. 1m까지만. 됐어요? 자, 한번 가봐요. 이것도 많이 설명해 줬는데 자,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차양 같은 거 설치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 이 차양은 전부가 다 건축 면적에 포함되는 거 아니잖아요. 생활의 편의를 위한 거니까. 생활의 편의를 위한 건 몇 메타? 여기 1m까지는 건축 면적에 포함돼요, 제외돼요? 제외.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옥이면 무슨 옥이면? 한옥이면 1m 더. 이게 축사면 3m, 1m 더. 4m 그러면 왜 갑자기 4m까지 가? 1m씩 늘어나야지. 이게 만약에 전통 사찰이면 1m 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부분은 건축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차양과 부여는 일반적인 건축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까지만? 1m까지만. 됐어요? 건축 면적 산정에서 뭐 되는 거예요? 제외. 8번이 지금 이거 물어본 거죠? 이걸 몰라도 답은 1번으로 써야지. 그쵸? 왜요? 고, 철, 문, 컨, 수는 고철, 문, 컨, 수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됐죠? 문화재 나오면 이거는 뭐 건축법 규정이 아니겠죠. 답은 1번이에요. 전통 사찰은 몇 메타? 축사는 한 호근. 일반 건축물은 그래요. 9번 갑니다. 바닥 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층의 일부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바닥 면적이죠. 예. 벽, 기둥의 구역이 없어요. 그러면 지붕의 끝으로부터 얼마 후퇴해야 돼? 일반적인 건축물은 무조건 되고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맞죠? 난간 등의 설치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이 있죠? 됐어요? 네? 노대 등의 면적은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얼마를 곱한가?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만을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는 거죠. 층고가 뭐가요?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 경사진 지붕이면 1.8m 이하인 다락 있죠?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거실의 용도로 못 쓰는 거예요. 무슨 용도로 못 쓴다고요? 거실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면 바닥 면적에서 뭐 돼요? 제외. 그거하고 똑같은 게 5번. 공동주택의 지상층이라도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같은 거 있죠? 거실의 용도로 쓰는 게 아니죠? 이런 거는 바닥 면적에서 뭐 된다고요? 제외. 10번. 공동주택인데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은 면적에서 뭐 돼요? 제외. 용적률 산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지상층에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뭐 된다고요? 제외.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를 보는 거죠.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해서 외벽에 부가해서 마감재 설치했다 이거죠. 생활의 편의, 면적에 포함 제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1번. 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다 이거죠. 필로티인데 공용으로 쓰이면 면적에 포함 제외. 층고가 2m인 다락은 거실의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거죠. 바닥 면적에 포함. 용적률을 산정할 때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몇 메타마다 4m마다 하나의 층. 주택의 발코니 있죠? 노대잖아. 노대의 면적은 전체가 바닥 면적에 산입된다? 아니죠.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나머지 면적만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 틀렸죠? 자, 12번 갑니다. 그냥 그림만 봐도 되는 거예요. 다락인데 50제곱미터죠? 경사진 지붕이죠? 근데 위에 보니까 높이가 얼마래요? 1.7m. 그럼 얘는 바닥 면적에 포함 제외. 굴뚝도 바닥 면적이 있죠? 근데 얘는 거실의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제외. 처마 길이가 50cm래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1m까지는 제외되잖아. 제외. 맞죠? 예. 그러면 3층에 100, 2층에 100, 200 쓰고 있죠? 그 다음에 필로티 구조인데 주차장으로 쓰인대요. 제외.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왜 제외시켜? 이걸 왜 시켜요? 왜 제외시켜? 이거를 지주대피만 제외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는 포함시켜야죠? 그럼 얼마 쓰고 있는 거예요? 240. 근데 지금 대지 면적이 얼마고 200이고 용적률은 200. 그러면 최대 연면적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400. 근데 지금 얼마 쓰고 있으니까 240 썼으니까 얼마를 더 증축할 수 있는 거예요? 160. 답은 4번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13번 문제예요. 사무실 500, 점포 300, 800 쓰고 있죠? 주차장은 포함 제외, 제외. 지하층은 포함 제외, 제외. 그럼 지금 얼마 쓰고 있는 거예요? 800. 근데 대지 면적이 얼마고? 1000. 용적률은? 그러면 최대 연면적은 얼마예요? 2000까지 할 수 있는데 800 쓰고 있죠? 그럼 얼마를 더 증축할 수 있어요? 1200. 14번 잘 알아두시고 14번 승강기탑, 계단탑 등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건축 면적의 무슨 면적이에요?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하층도 층수에 산입하지 않죠. 2번이 틀렸고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그러면 건축 면적의 6분의 1 이하인 거 있죠? 요거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하나의 층.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 15번은 똑같은 거죠. 지하층이 이게 층인데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다. 그럼 몇 m마다 하나의 층? 4m.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 제외, 제외. 300은 12m, 300은 16m. 다르다 이거죠? 그럼 가장 많은 거죠? 그러면 16m를 몇으로 나누면? 4로 나누면 층수가 나오죠? 몇 층이에요? 4층. 16번은 아까 얘기한 거. 용적률이 240. 딱 240이고 건폐율은 40이면 몇 층이에요? 6층이라고요. 됐어요? 네. 17번 건축면적 산정 시 처마, 차양 등이 있는 경우 당의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맞죠? 예. 이게 한옥이면, 축사면, 전통사찰은 그래요. 일반 건축물이니까 1m. 됐죠? 예.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 안에 도시군 계획 시설인 도로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도로공원은 대지 면적에 제외돼야 되겠죠? 예. 공동주택의 지상층인데도 기계실같이, 기계실처럼 거실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면적에 포함 제외? 틀린 건 몇 번이고요? 그래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는 거죠. 다만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지하층 면적과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뭐 된다고요? 제외.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이 있는데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당의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거는 층수에서 뭐 된다고요? 제외. 18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가 그 건축물의 층수가 되는 거죠? 1번이 틀렸고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 맞죠?
지상층의 주차형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하나층. 19번. 많이 했는데 틀리더라고요, 또 이거.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반자 높이가 1.5m 이하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 O예요, X예요? X. 어디가 틀린 거예요? 반자 높이가 아니라 뭐가? 층고가. 됐어요? 그거 틀리면 안 되고.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 주차장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 공동주택의 지상층이라도 기계실 같은 건 제외. 건축물의 높이 나왔네요. 건축물의 높이는 어디로부터 따진다고?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어디까지? 상단까지. 그러면 20번 구하는 거예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가 30m래요. 그리고 지하 10m 있더라. 근데 지하는 높이에 신경 없죠? 그러면 일단은 30m예요. 근데 위 기역에 건축물 위에 옥탑 부분으로 14m의 승강기 탑은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래요. 그쵸? 그러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승강기 탑 같은 거는 층수에 포함 제외하는데 12m까지만 제외해요. 그럼 나머지 초과하는 2m 있어요, 없어요? 2m는 높이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면 30 더하기 2는 몇 m예요? 32m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디귿번에 보면 지상 건축 전층을 무슨 시설로 쓴대요? 업무시설. 그러니까 8분의 1이어야 돼. 만약에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6분의 1 이하여야 되니까. 맞죠? 네. 21번도 똑같은 거예요. 건축물의 용도가 뭐래요? 숙박시설. 건축 면적은요, 1000. 층고가 4m인 5층 건축물이니까 5사 20. 근데 옥상에 설치된 높이 9m의 장식탑이 있더라 이거죠? 개의 수평적 면적은 얼마라고요? 100. 그러면 1000분의 100은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은 8분의 1 이하에 포함되어 벗어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지. 8분의 1이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됐어요? 그러면 12m까지는 높이에 포함 제외. 그럼 이 건축물의 높이는 몇 m예요? 20m 되는 거죠. 됐죠? 네. 22번.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규제. 이거 나왔네. 이거 아까 다 한 거. 이제 요것만 알면 다 맞추는 거야. 허가권자는, 맞죠? 가로구역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높이를 지정하려면 건축위원회 뭘 거쳐라? 심의. 심의 거쳐서 높이 정했다면 완화시킬 때도 건축위원회 뭘 거쳐야 돼요? 심의. 단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해서라면 건축위원회 심의가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다. 잘못된 거 몇 번이에요? 4번. 5번도 하나 알아둡니다.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3번은 일조건이에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나왔죠? 모든 건축물이죠? 자, 무슨 방향? 정북. 어디가 틀렸어요? 정남. 틀렸죠? 2번 공동주택 받아야죠. 근데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은 뭐 된다고요? 제외. 1번, 2번 지문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됐어요? 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1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4번 허가권자 가로구역 단위
높이 지정 공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죠.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다. 24번. 건축물이 미간지구. 걸쳤다 이거죠? 뭐가? 건축물이 미간지구. 그러면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간지구 거 따라야죠? 1번이 맞고.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에도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틀렸죠? 중심상업지역에는 일조권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3층 이하로서 12m 이하인 건축물 아니죠?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래는 정북 방향으로 띄우라 그랬죠? 근데 정북 방향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으면 됐어요? 어느 방향으로 띄울 수 있다고요? 정남 방향으로.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문제. 25번.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나왔죠? 일조권. 그쵸? 무조건 되고 적용받는다 이거죠? 무슨 방향으로? 정북. 일반 상업지역 나왔죠? 일반 상업지역에는 일조권 적용하지? 그러니까 O예요, X예요? X죠. 2번이죠.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죠. 2층 이하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은 뭐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6번.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정북 방향으로 일조권을 적용해야 되는 지역 있죠? 어디라고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채광 방향의 일조권 적용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공동주택이라면 채광 방향으로 일조권 적용 받아요. 근데 어디는 제외된다고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정북 방향의 의로의 일조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고요. 우리 2번에 보면 공동주택의 채광 방향 일조권 나오죠? 요거는 기숙사에는 적용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됐나요? 자, 그래서 4번도 맞고요. 택지개발지구 있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같이 건축물을 싹 다시 짓는 데 있죠? 이런 데는 굳이 정북 방향으로 띄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정남 방향으로도 띄울 수 있다. 27번 알면 되는 거죠. 자연 녹지 지역이죠? 그러면 뭐일 때 받는 거예요? 공동 주택일 때 일조권 받겠죠? 단독주택이니까 일조권 받아야 안 받아야? 안 받고. 근린상업지역이죠? 그러면 뭐여야 돼요? 공동주택이어야지 받는 거죠? 준주거지역이죠? 공동주택이면 받고. 일반 주거지역이죠? 뒤에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고 다 받고. 맞아요? 준공업지역이죠? 그러면 뭐여야지 받는 거예요? 공동주택이어야지 받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답은 몇 번? 1번. 28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거다. 옳은 거.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지정 공고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허가권. 시도지사. O예요, X예요? X. 조례로 가로구역 단위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틀렸죠?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그럼 안 되지. 어디 나와야 돼? 전용 주거지역이면 일조권 적용받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정북 방향.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맞겠네요. 아파트, 연립주택. 맞겠네요. 공동주택의 채광 방향 일조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럴 때는 그 부분에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합니다. 이게 채광 방향 1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이면 몇 배로 한다고요? 4배. 외우지는 마시고 그게 공동주택 채광 방향 1조건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면 되고요. 답은 4번이고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 있죠? 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1조건. 1조건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가로구역 단위는 무조건 되고 적용받는 거죠. 그쵸? 네. 특별건축구역 갑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왜 지정합니까? 그러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그것만 알면 끝. 됐죠? 그러면 정비구역에도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다. 없어야지. 건축물 건축해야 되는데 여긴 건축물 건축이 안 되잖아. 그쵸? 예. 그 다음에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도지사니까 지정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죠. 만약에 이게 장관이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는 거고요. 틀렸고요. 특별건축구역에서 조화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일부 규정을 통합 적용할 수가 있어요. 통합 적용하는 게 뭐냐면 미술 공부, 미술 작품의 설치, 공원의 설치, 부설 주차장의 설치. 답은 4번이고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이 의제됩니다. 단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됐죠? 이거는 뭐 다 배운 거예요. 우리 어항도도, 전국택 무슨 지역 된다고요? 도시지역. 거기에 특별건축구역 없잖아. 그쵸? 어항도도, 전국택 무슨 지역이라고요? 도시지역. 거기 특별건축구역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에 우리 입지규제 최소구역 배웠죠? 용도구역은 여러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하는 거지. 그래서 용도구역은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지. 의제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됐다라고 해서 특별건축구역에 지정 그거는 의제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면 특별건축구역 된다니까. 근데 특별건축구역 지정했다고 해서 거기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된다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2번이 더 중요해요. 건축협정. 왜 중요한지는 밑에 거 읽어보면 돼요. 건축협정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하는 거예요. 사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건축구역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거죠. 근데 협정은 사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전원의 합의예요.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사인들 간에 협정 체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 작성해야죠. 그리고 인가받아야 돼요. 인가권자는 누가 될까요? 토지 등 소유자니까 누가 되겠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되는 거예요.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했다면 지자체 공보해줘야 되겠죠? 네. 건축협정 체결 당시 대상 토지가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칠 수도 있죠. 항상 토지가 2개 이상에 걸치면 건축법은 항상 과반이 속하는, 뭐가 속하는?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이번에는 뭐 한대요? 폐지한대요. 폐지하려고 하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요. 폐지는 과반수의 동의, 체결은 전원의 합의. 그리고 인가받은 거 폐지하는 거니까 뭐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지. 잘 알아두세요. 3번 건축법 및 그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나오죠?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누가? 허가권자. 거기에 허가권자에다 동그라미 쳐놔야 돼.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공사 중지 명령 내릴 수 있다. 철거 명령, 사용 중지, 용도 변경 명령 있죠? 이런 걸 시정 명령이라고 해요. 됐나요? 시정 명령 내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벌금의 부과는 법원이 하는 거예요. 뭐가 한다고요? 법원. 그래서 벌금을 행정벌이라고 그래요. 벌금, 징역 이런 거 있죠? 그걸 행정벌이라고 한다고. 됐어요? 허가권자가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걸 알면 4번도 쉬운 거예요. 이행강제금은 좀 알아둬야 돼요.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행강제금은 종전에 집행벌이라고 했어요. 집행벌이죠? 행정벌의 일종이다. 오해요, X예요. X. 행정벌은 법원이 내리는 거죠? 이행강제금은 누가 부과해요? 허가권자가 부과해요. 행정벌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어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전의 문서로서 계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요식행위에 속한다. 하여튼 2번과 같은 지문이 공법에 나오잖아요. 무조건 되고 오해요. 공법은 다 요식행위니까. 그쵸? 네. 이행강제금의 불납의 경우, 불납이 뭐예요? 안 냈다 이거죠? 어느 분은 불납지 생각해요. 뭐, 나 짜증나 죽을 뻔했어요. 안 냈다 이거죠? 그러면 공법은 항상 어떻게 해요? 강제 징수하는 거지. 대체 강제 구류를 채택하고 있다. 오해요, X예요, X. 그쵸? 공법 공부를 하지 않으면. 됐어요? 대체 강제 구류를 채택하고 싶어요. 됐나요? 공법 시간에는 뭐 공부하라고요? 공법 공부하라고 이 강의실에 구류해 놓는 거죠. 됐어요? 독서실 가면 다 민법 공부할 테니까. 들렸죠? 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 시정명령, 부과액수, 부과횟수 있죠? 이거는 항상 법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법령으로 정하고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야지. 조례로 정한다. 오해요, X예요, X. 우리 아까부터 계속 배운 거 건축물에 관한 규제는 법령, 조례. 됐어요? 자, 이행강제금 부과 후 이행했다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악착같이 징수하여야 한다. 5번 똑같은 게 이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불납했다. 뭐 한다고요?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회 이내? 2회 이내. 이제 그것 좀 적어놓고 알아두시고요.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가징수하는 거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무슨 용이요? 주거용, 자살 방지용. 됐어요? 자,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고요.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건축해서 벌금이 부과됐죠. 벌금은 행정벌이죠.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죠.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병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죠.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했어도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하니까, 그쵸? 납부해야 되겠죠? 6번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이 다른 하나 중요한 거 있죠? 중요한 거 4가지가 있어요. 허가제, 신고제, 건폐율, 용적률은 좀 많이 부과하고 요 4가지를 뺀 나머지는
시가표준액의 10% 이내에서 부과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그 중요한 네 가지가 7번 문제. 자, 요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줄 갑니다. 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몇 프로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거기다 적어놓으셨어요? 그렇게 부과하는데 그 50%도 이 네 가지 중에 중요성에 따라서 비율이 틀리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허가제를 위반하면 100%, 용적률을 위반하면 90%, 건폐율은 80%, 신고제는 오케이. 외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는 98 이렇게 나가야죠? 90%, 80%, 100%, 70%. 됐죠? 외우세요. 그거 개정된 거니까. 자, 8번 갑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이내. 틀렸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사전 계고해야죠. 건폐율 용적률 초과했대요.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건폐율은 90이요? 아니, 좀 전에 한 건데? 건폐율은? 용적률은? 그래요. 아유, 내가 진짜 하여튼, 한 20초만 지나도 까먹네. 2시간도 아니고 20초. 예.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90. 허가제는? 100. 신고제는? 70. 됐어요. 뭘 그거 좀 전에 외운 거를 뭐 그렇게 나는 엄청나게 잘 외워서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해요. 웃겨 죽겠네, 아주. 나 진짜 하여튼. 아이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유, 좀 전에 문제 풀고 왔는데도 밑에서 물어보면 틀려요. 예. 괜찮아요.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찍어용. 그쵸? 법정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맞아요? 총 부과 횟수 5회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만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9번 옳은 거예요. 허가권자는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씩이 틀린 거죠. 이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자, 2번 개정된 거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자, 영리 목적을 위해서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잖아요. 가중합니다. 얘는 얼만큼 50%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외우세요. 자, 이행강제금을 법정 금액의 2분의 1 이하로 감액이 가능한 경우 있었죠? 주거용 이거죠? 얘는 총 부과 횟수 5회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부과 횟수 따로 정할 수 있죠. 허가권자는 4번도 이제 개정된 거니까 외우세요. 축사 등 농업용 시설로 500제곱미터 이하죠? 감경할 수 있어요? 500 이하니까 얼마 범위 안에서? 5분의 1. 이렇게 외웠잖아. 500이니까 5분의 1. 틀렸죠?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죠. 10번 분쟁조정 나오죠? 분쟁조정위원회는요 국토교통부에 둬요. 어디에다 둔다고요? 그러니까 1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조정신청은 사건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고요. 자, 이렇게 조정신청이 있으면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 시작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며칠 안에?
60일 안에 조정 절차를 끝내야 돼요. 그래서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정안을 작성했으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제시해요. 지금 4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15일 아니라 뭐 없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제시해요. 그럼 제시받은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자는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수락했다면 조정서를 작성해요. 뭐를 작성해요? 조정서를 작성하면 조정서에 기명 날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게 조정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렇게 조정하고 할 때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어떻게 내는 거예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정한 비율대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도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똑같은 문제가 11번 가는 거예요. 건축 관계자와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가 한다 이거죠?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어디에 두는 거라고요? 국토교통부. 됐어요? 자, 1번 지문에서 힌트를 얻어서 갑니다. 이거예요. 사인과 사인이에요.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사인이죠? 사인과 사인 간에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뭐가 생긴 거예요? 분쟁이 생긴 걸 조정, 재정하는 게 뭐가 하는 거라고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됐어요? 됐나요? 네. 조정은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신청하라 그랬죠? 근데 재정은 신중해야 되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청하는 거예요. 2번 맞았죠? 그러면 3번 조정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3인의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재정은 신중하니까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구성해서 재정위원회에서 재정해놓은 거예요. 예. 당사자가 조정안을 뭐하고 수락하고 조정서에 뭐 했다면 기명 날인했다면 자기네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그쵸? 조정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재판상의 화해, 오해요, X예요, X.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진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해야죠. 근데 이 합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대로 납부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의미 하나만 설명해 드려요. 보세요. 사인과 사인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이 생겼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도 지금 건축물 여기에다 건축하고, 맞아요? 이 사람도 여기에 자기 건축물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건축물 짓는데, 여기 평택에다 건축물 짓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이 막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한 분쟁이라는 건 지금 옆에다가 지금 누가 건축물 짓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법대로 해. 그래갖고 소송 걸면, 법대로 해. 그래서 뭐 걸면, 소송 걸면 분쟁은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지만 이 두 사람은 원수지간 되는 거 아니에요? 원수지간인데 이 건축물, 꼴보기 싫다고 이 건축물 뚝 떼갖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생활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지 말자. 가지 말고 당사자들 간에 인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자 해서 두는 게 뭐예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야. 그러니까 조정서도 내가 인정한 거잖아. 거기에 내가 인정해서 기명 날인하면 조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는 거지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다. 이건 말이 된다고 안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건축법인데 뒷부분에서 배운 거는 이행강제금을 잘 알아두시고 건축협정 알아두시고 됐어요? 그 두 문제의 영역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주택법 나갈게요.